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나타2가 중국에서 기록적인 흥행을 하면서 중국 문화계는 물론 중국 정부까지 크게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인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기생충이 흥행했다고 한국 정부에 공으로 돌리는 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공산주의 사회는 다릅니다. 작품을 만든 사람도 잘한 거지만 그러한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문화 생태계를 조성해준 정부의 공 역시 큰 것입니다. 즉 그들의 관념으로 보면 나타 같은 흥행성 높은 작품이 탄생한 것은 공산당의 방향이 옳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였다면 나타 같은 작품은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기에 중국인에게는 사회주의가 더 맞다고 선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타2에 대해 비평이라도 하는 영상을 올리면 많은 중국인들이 악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영화를 그냥 영화로 보지 않고 공산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일당 독재입니다. 물론 공산주의가 곧 독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결국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에서 특정 계층이 권력을 독점하는 방법은 인민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공산당이 누구보다 중국을 더 잘 이끌 수 없다면 통치 성과에 따라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더 옳은 체제인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물론 완벽한 조직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잘한 일은 크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연명합니다. 그래서 선정선동은 공산주의 사회라는 바퀴를 돌리는 엔진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현재 중국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첫째,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내수 소비가 급격히 하락하여 그동안 경제 성장에 크게 공헌해왔던 부동산 시장이 크게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의 기술 제재로 인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셋째, 2040년대 초까지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졸업할 예정인데 경기 하강, 고부가가치 산업의 부족으로 인해 실업률이 급등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다시 중국 경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넷째, 출산율 하락, 인구 축소, 결혼 감소, 이혼 증가 등 전형적인 선진국형 인구 문제를 아직 중진국인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소비 증대, 주식시장 부양책 등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며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는 중국이 발전하려고 하는 방향이 한국이 먹고 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산업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현재 한국의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조선, 화학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중국 기업들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직 조선과 방산만이 미국 군함 건조 및 수리 가능성, 전 세계적인 군비 확충으로 인해 장기 성장성이 긍정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을 공략했던 최대 무기는 기술 스파이 혹은 한국 기술자를 영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스촨성 청두공항에 가보면 BOE에게 디스플레이 기술을 팔아먹는 한국 매국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현재 중국의 스파이가 역병처럼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못하고 있는 건 정치권이 고의적으로 법을 강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이 이제는 보다 대범한 방법으로 한국 기업들과 한국 기술을 사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중국 광동성 광저우에 최첨단 디스플레이 공장을 건설했는데 불과 몇 년이 지난 올해 3월 중국 기업 차이나스타에 매각 예정입니다. 중국 진출 시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한 마이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 가볍게 무시하더니만 이제 아예 최첨단 공장을 통째로 중국에 안겨
안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 카카오톡을 만든 카카오의 지분 구성을 보면 주요 주주로 중국의 텐센트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가입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전 국민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2023년 화웨이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SK 하이닉스의 메모리가 발견되었을 때 실적에 눈이 먼 직원이 몰래 팔았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니 SK는 북한이나 중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산동성 화교였다는 루머가 많이 퍼진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의 임기 중 한중 수교가 이뤄지기도 했었고 사망했을 때는 중국에서 많은 애도 기사가 나기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의 아들인 노재현은 2012년 한중 문화센터를 설립했으며 이후 2018년에는 1대1로 연구원을 설립하고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재현의 행보를 보면 일반적인 한국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노재현의 누나인 노소영과 매형 최태원 SK 회장의 딸인 최민정은 중국계 미국인과 결혼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은 국적은 미국이지만 원적은 북한이고 한국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중앙미술학원이라는 중국 최대 미대를 졸업했습니다. 과연 어디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을까요?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재학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추측들이 사실이라면 최태원 본인은 조선족 출신 미국인과 동거, 장인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화교, 딸은 중국계 미국인과 결혼한 것이 됩니다. 이는 향후 SK그룹, 특히 하이닉스가 중국의 품으로 안기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한 아무런 증거도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더불어 중국과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언론계에 돈을 뿌리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자발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인당 수백억 원씩 10조 원만 뿌려도 그 돈 받겠다고 중국 앞에 무릎을 꿇고 줄을 설 매국노들이 적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 같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겨우 그 정도의 푼돈으로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면 이건 금이나 비트코인을 아득히 뛰어넘는 성공적인 장기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을 이미 절반은 공산화가 된 나라라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불법적인 영장을 받은 공안 같은 경찰들에게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지금은 인민재판소나 다름없는 곳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2020년 총선 당시 한국인이 한국인의 리더를 뽑기 위해 실시한 선거에 중국인이 개표원이었다는 현실만 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주한 중국 대사관은 한국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했습니다만 캐나다는 중국이 선거 개입을 했다고 완전히 결론지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선거 개입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절대 안 했을 거라고 믿는 건 참 순진한 생각입니다. 한국 내 친공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제외하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나 북한도 표면적으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공산당 내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유를 삭제하려는 건 한국을 공산 세력으로 흡수 통일하기 위한 전초 작업인 것이죠. 이제 북한 입장에서 전쟁으로 한국을 이길 수 없으니 매수된 혹은 동영상이 촬영된 한국 정치인들을 이용하여 일단 약한 형태의 연방제를 채택한 후 점진적으로 북한이 주도하는 방식의 통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쯤 되면 아마 대한민국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려고 했을 때 원래 저의 희망은 게임 유튜버였습니다. MXX, 제믹스, 세가 마스터 시스템, 패미컴 때부터 게임을 즐겨온 오래된 게이머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희망은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 관련 유튜버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국 위주의 영상을 다루는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록 저는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수준에서 보기에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자칭 중국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유튜브에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혹시 이 사람들이 중국 자금을 받고 활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S대 엘모 교수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CJ나 풀무원 등의 식품 기업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반면 현대차나 삼성 갤럭시의 판매가 저조하다면 그만큼 현대
현대차나 삼성전자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기에 중국 시장을 탓하지 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스마트폰은 중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이기에 당연히 중국 언론들을 이용해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음해 공작을 많이 합니다. 반면 중국 지도층은 인민들이 뭘 먹든 큰 상관을 안 하기에 우수한 품질의 한국 식품 기업들은 큰 문제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현대차나 갤럭시의 전 세계 판매량도 낮다면 그 교수의 주장도 일리가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잘 팔리는데 오직 중국 시장에서만 큰 고전을 하고 있다면 그건 시장이 문제인 것입니다. 산업별 상황이 다른데 그런 것도 모르는 그런 교수에게 4년 동안이나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문을 배우고 있을 대한민국의 명문대학교 학생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불어 능력 없는 사람들이 책 몇 권 쓰고 작가 타이틀을 달고 나오거나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연구소 하나 차려놓고 소장이라고 하면서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엘모 역사학자는 전쟁사나 조선사가 주 연구 분야인 것으로 아는데 유튜브에 출연해 중공이 정쟁으로 인한 손해가 크기 때문에 결코 대만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대만 침략으로 인해 겪게 되는 경제적 고초로 인민들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통일이라는 업적만 달성된다면 언제든지 침략을 시도할 집단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의 생리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다른 국가들을 연구했던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자신의 희망에 따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까지 마치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듣기에 부끄러운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이 유독 불편하거나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래 자신들의 후손들이 중국 식민지에서 살게 될 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하기 바랍니다. 아마 그때쯤이면 그들을 선동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추앙하던 사람들은 모두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 떠났을 테니 도움을 받을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따른 일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른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은 영국에서 살고 있고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에 따른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자녀들도 미국, 캐나다, 영국 등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